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첫 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벌려서 좌변을 안정을 시켜놓은 장면입니다. 자, 이때 백의 다음 수가 굉장히 이제 좋은 수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좌상기 백돌이 완생이고 좌변의 흑돌도 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생 두 개가 모였으니까 거의 끝난 자리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런 걸침이나 이런 호구 막는 수, 이런 뭐 다른 걸치는 수를 두기 마련인데요. 이때 이곳에 다가간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백이 완생인 만큼 흙의 근거를 추궁하고 있는 아주 통렬한 수법이었는데요. 자, 이 수로 예를 들어서 상변을 평범하게 한번 걸쳐 볼까요? 흙은 반드시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백은 3-3을 파는 진행이 될 텐데요.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흙의 상변이 약간 이제 이따 보시면 약간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편안하게 안정이 되면서 흙도 충분히 둘만한 바둑이 됩니다. 자, 근데 실전 다가간 수 매우 통렬했습니다. 자, 흙은 여기서 지금 원래 흙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협공을 한다면 백이 날일자의 급소를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뛰어나갑니다. 자, 이 한 칸 뛰는 수가 오면은요, 흙은 이 안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도 살 방법이 없습니다. 막더라도 차후에 막으면 흙이 미생이거든요. 그래서 흙은 어쩔 수 없이 공배, 공배를 두면서 나와야 하는데, 백은 자연스럽게 흙을 몰면서 세력을 만들고 흙의 우변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흙이 좋지 못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흙의 붙이면 어떨까요? 역시 백은 뻗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은 살기 위해서는 하나쯤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밀고 젖혀 있는다든가 하는 수를 둬야 되는데, 아쉽죠. 지금 흙이 뭐 살기만 했을 뿐, 한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결국 흙은 이쪽으로 씌워서 이 돌이 이제 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흙은 백을 씌워서 그냥 연결을 하는 진행을 택했는데요. 그 사이에 백은 선수로 상변을 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변을 갈라쳐가면서 이 진행은 상변을 선수로 파괴한 백이 우세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프로의 생각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지금 이제 흑진영이 흑의 세력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로 삭감을 하러 온 장면입니다. 흑은 어떤 식으로 과연 공격을 했을까요? 자, 우선 지금 백이 들어온 위치도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흑이 세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로는 뭔가 아래쪽에 뭔가 석점 움직인다거나 아래쪽에 흑진영을 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백이 이제 위쪽으로 들어간 것은 일단 위쪽에 흙이 그래도 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약점이 있는 모습이고요. 약점이라기보다는 활용할 자리들이 많죠. 게다가 변에 가깝기 때문에 착륙을 했을 때 내가 근거를 만들기도 조금 편합니다. 그럭저럭 적절한 위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위에서 씌워갔습니다. 지금은 일단 씌워가면서 세력을 만들기보다는 이쪽에 흑진영을 집으로 일단 구체화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백이 전체적으로 그리 열지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빨리 바꾸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백은 이쪽을 뛰어갔는데요. 이수 역시 배워둘 만한 행마가 되겠습니다. 이수로 만약에 이쪽으로 뛰어나오게 된다면 흑이 들여다보는 수를 하나를 두면서 순식간에 백이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뛰었기 때문에 일단 형태 자체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찔리면 순식간에 이제 흙이 거꾸로 한 점이 잡힐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일단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흙이 밀 때 한 칸을 이용을 해서 백이 이쪽에 근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눈목자로 갔습니다. 약간은 지금 이제 기교를 부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로는 보통 이제 밀고 젖혀서 행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무난한 진행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흙이 젖히고 뻗으면서
좌측 백과의 연결이 조금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눈목자는요. 흙이 뭔가 이쪽 언저리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 흙은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보다는요. 눈목자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멋진 수였습니다. 지금 이 수는 백을 노리면서 좌변을 깨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현금으로 바꾸는 데 좀 목적이 있는데 이 수는 중앙에 흙집을 만드는 수, 이 수는 좌변의 백을 깨는 데 관심이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이제 사실은 한 칸 정도로 나와도 되는데 백이 이제 뛰어나오면 아무래도 흙이 나오는 속도가 좀 늦거든요. 그래서 눈목자까지 와서 만약에 백이 찌르고 끊는다면 자연스럽게 뻗어서 지금 이제 백이 끊었지만 한 점은 잡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석점이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백이 끊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겠죠. 자, 실전입니다. 백은 결국은 이 수에 받지 못하고 상변의 백을 타기를 했고요. 흙은 자연스럽게 좌변을 조금 지운 다음 계속해서 한 칸, 날일자 정도로 좌변 삭감과 중앙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잡기보다는 뭔가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데 관심이 있는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 바둑은 흙이 우변에도 곤마가 떠 있고 하변에도 곤마가 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곤마기 때문에 흙이 일단 상당히 괴로워 보이는데 백은 과연 저는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이럴 때는 항상 사활을 조금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하변의 흙은요, 백이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에서 봉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은 잡으러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백이 이곳을 뭐 파워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있는다면 밀어서 바로 살 수가 있고요. 백은 그럼 아래를 공격을 해야 하는데 흙은 찌르고 물론 단수도 선수입니다만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 백은 이 넉점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 이 한 점 단수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흙의 탈출을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곤마처럼 보였지만 실은 단곤마에 가까운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한 점 역시 그리 완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직선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여기 붙이고 뻗어가면 백이 일단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일단 흙이 공격은 전혀 안 되는 모습에 가깝고요. 백이 얻은 세력은 이 흑돌 때문에 쓸모가 없는 데다가 차후에 하변이 파괴되면은 이 백돌의 생사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변 넉점의 생사까지요. 별로 실속이 없는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저는 손을 빼고 걸쳐갔습니다. 흙의 응수에 따라서 멀리서부터 포위망을 형성을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흙이 여기서 만약에 이 석점을 신경을 써서 이 석점을 보강을 하거나 한다면 백은 그냥 이제 평범하게 실리로 다시 돌 생각입니다. 이 한 점은 가볍기 때문에 공격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흙이 이제 실리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붙이고 뻗을 때 속공을 해서 두어야 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어깨를 짚고 뛰면서 멀리서부터 은은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흑석점의 포위망을 멀리서부터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공격을 하면서 상변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흑이 결국은 이도를 보강을 해야 할 때 계속해서 상변에 들어가서 추궁을 합니다. 이 곤마를 이용해서 판을 넓게 쓰고 있고요. 상당히 공격이 잘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지금 이제 흙이 우변에 굉장히 큰 끝내기를 한 상황이고요. 백이 현재 좌변을 삭감을 하면서 흙의 은은히 이제 커질 수 있는 중앙을 좀 깎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백이 그래서 어깨를 짚어갔고요. 밀 때 붙여간 것이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가 왜 좋은 수였는지 오늘 이 수는 실전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 바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수로 이제 백이 붙인 수로 만약에 뻗는다면요. 흑은 넘고 막고 막을 때 이어서 받아준다면 참 좋겠는데요. 흑이 찝어버리게 됩니다. 이 순간엔 백이 중앙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후수를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은 후수를 잡기 싫어서 이곳을 붙여갔는데 이것이 좋은 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흑이 막을 때 끼워 있는다면 흑이 이었을 때 다시 막아야 하니까 백이 여전히 후수입니다. 하지만 백은 이렇게 두려는 생각이 아니라요. 이곳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좀체 선수를 잡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찝는 수를 두게 된다면 백이 끊고 이을 때 뚫는 수가 바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찝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잇는 것도 백이 끼우고 막을 때 이으면 역시 백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찝기 위해서는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을 때 그때 찝어가야 하는데 지금 아까 형태에 비해서 끊는 수가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이고요. 백은 이곳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 중앙을 먼저 어딘가를 날아가서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성공적으로 우변 아니 좌변 삭감에 성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흑은 차마 이렇게 후수를 잡기가 싫어서 이쪽을 젖혀갔는데요. 백이 호구를 쳐서 두어가니까 생각보다 그리 잘 잡힐 모양이 아닙니다.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요. 자, 우선 흑은 이 호구를 당할 수는 없으니까 뻗고 이을 때 뻗었습니다만 밀어갑니다. 곳곳에 약점이 많아서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이 이곳을 뻗어간다면 백이 뜁니다. 날일자로 막을 때 뛰어가기만 하더라도요. 아래쪽도 열려있고 위쪽도 열려있고 반대쪽도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X로 끊어지는 약점까지 있죠. 어떻게든 충분히 타개가 될 모습입니다. 자, 실전은 흑이 밀 때 밀어서 그냥 이곳을 바로 연결을 했는데요. 백이 젖히고 끊고 단수를 치고 넘어가면서 백이 타개에 성공하면서 좌변에서 크게 이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5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좌변을 벌려가니까 백이 들어간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의 흑돌도 약하고 위쪽의 백돌도 약간 약한 상황인데 과연 흑은 어떻게 전투를 풀어갔을까요? 자, 실전에 이제 날일자로 두어갔습니다. 벌리면서 석점을 압박하고 근거를 만드는 좋은 수가 되겠고요. 아래쪽 흑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아래쪽 흑은 뭐 잘못하면은 좀 안 되면은 뭐 버려도 상관없다. 그리고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볍다라는 뜻인데요. 우선 흑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백이 들여다보는 수입니다. 실전엔 백이 여기를 가지 못했거든요. 흑이 만약에 이어만 준다면 찝는 게 있으니까 한 칸을 띄어서 백이 들여다본 교환이 엄청난 이득입니다. 흑이 엄청 무거워졌죠. 하지만 흑은 이곳을 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 거꾸로 들여다보는 수에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백이 이어야 하는데요. 그때 흑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볍게 바깥에서 씌워서 흑을 죽이고 계속해서 이곳 좌상기를 선착을 한다면 아까 가벼운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가벼운 돌이라는 뜻은 이렇게 버릴 때 덩치가 작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은 들여다보는 수를 둘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결국은 백이 들여다보는 수를 두지 못하고 한 칸을 뛰어나가는데요. 한 칸을 뛴 것은 이제 통째로 먹겠다는 뜻이니까 흑도 하나 들여다봐서 백이 이곳에 들여다보는 약점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날일자로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씌워갔는데요. 자, 이때도 고비입니다. 우선은 아래쪽 흑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고방식은 이쪽 아래쪽으로 치고 나오는 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래쪽으로 치고 나왔다가 흑이 이 곶마가 엮일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전에 김채영 프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칸을 뛰고 젖히고 이어서
과감하게 아래를 돌파하고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젖히고 끊으면서 백의 돌이 빈 삼각이라는 점도 흑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점이 되겠고요. 뻗자 밀어갑니다. 보통은 흑이 무리입니다. 백이 실전처럼 이렇게 넉점을 빠져나오게 되면 흑은 아래쪽 흑돌과 위쪽 흑돌이 모두 엮이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김채영 프로는 지금 이 흑돌들이 굉장히 가볍고 죽여도 좋고 실제로는 봉쇄를 당해도 깨끗하게 죽는 모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호구를 치더라도 패를 받으면 백은 이제 그냥 잡고 싶으니까 이어야 할 텐데 한 칸 띄고 있기만 하더라도 그냥 패입니다. 즉 백이 도도 안 잡히는 돌이라는 뜻이죠. 실전입니다. 무시하고 위쪽을 먼저 공격합니다. 전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고 있는 덩어리가 있고 상대가 걸고 있는 덩어리가 있을 때 상대 쪽이 더 크면은 내 쪽을 수비하지 말고 상대 쪽을 먼저 공격을 하면 됩니다. 자, 백은 아래쪽 흙을 공격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쪽이 더 크고 아래쪽은 잘 잡히지도 않거든요. 결국은 위쪽에서 즉 백이 나쁜 전장에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흑이 기분 좋은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날일자로 우변을 공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은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까요? 자, 보통은 이 날일자에 백이 두는 수는 뭐 이런 날일자를 해서 그냥 이제 평범하게 나간다거나 눈목자를 해서 약간 기교를 부려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하나가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근데 실전에 박영웅 구단은 이렇게 두지 않고 2선을 붙여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재밌는 수법이었는데요. 주변 배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흑이 이렇게 맞고 뻗을 때 이으면 백이 이제 붙여 뻗어서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흑이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이 형태는 백이 하필이면 붙이고 빠진 교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변에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백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뻗는다 그래서 차후에 우변을 들어갈 시간은 좀 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흑돌이 너무 두텁죠. 그래서 흑의 우변을 굳혀줘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안에서 살겠다는 좋은 수였습니다. 흑이 막는다면 뻗고요. 붙이고 뻗은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은 손을 빼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손을 빼서 이곳 입구자를 온다면 여전히 귀는 맛이 나쁘고 흑이 좋지 못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날일자가 살짝 놀고 있는 느낌이 들죠? 실전입니다. 흑은 젖히고 밀어갔습니다. 아까 전처럼 후수를 잡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고 백의 우변을 띄우겠다는 뜻입니다. 백은 맞고 돌파를 했고요. 흑이 계속해서 뻗어가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날일자로 상변의 흑 모양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은 이 흑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흑이 선을 그은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들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수를 두실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리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만. 흑은 이제 이 백을 사실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잡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쪽에서 뒤에서 짓는 것은 백이 즐거운 그림이 되죠. 몇 집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집으로는 백의 곳곳에 있는 집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흑은 여기서 이 돌을 상대하지 않고 이곳을 붙이고 뛰어서 이 약한 백돌을 추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뭔가 우변에서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흑이 이제 이 자체로도 집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변과 중앙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백이 전체적으로 많이 엷은 바둑이 됩니다. 곰마가 2개가 될 가능성이 실전입니다. 백은 체커 구단은 이쪽에 날일자로 달리는 수를 두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우변을 일단 확실하게 살아서 중앙에 차후에 들어갔을 때 중앙에서 혼자서
즉 다른 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단곳만만 타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늦게 들어가도요. 자, 흙이 한번 지켜보죠. 가운데로 지키면 어떡하냐? 이때도 이 정도로 들어가면 역시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흙이 곳곳에 배그 약한 돌이 조금은 있어야 기댈 언덕이 있을 텐데 지금은 뭔가 직선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이제 약간 모양은 나쁘지만 이렇게 나온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했을 때 잡힐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흙이 괴로운 상태가 되겠고요. 물론 이쪽으로 당겨도 이번에는 넓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쉽게 잡힐 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흙은 실전에 이쪽을 밀어갔는데요. 좌변을 깎으면서 중앙을 키워가는 수였습니다만 백이 역시 들어가니까 흙이 차후에 이 돌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만 쉽게 잡히지 않는 돌이었고 이 날일자로 인해서 백이 조금 편하게 타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프로의 생각 8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제 백이 3-3에 들어가고 밀어간 장면인데 흙이 젖히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백은 이렇게 젖히는 거잖아요. 그때 흙이 2단을 젖히면 정석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쌍방 호각인데 지금은 옆에 백이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세력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백의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변이 너무 좁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곤란한 상황 같은데요. 백은 여기서 이곳을 끊어갑니다. 예정된 강수였습니다. 지금처럼 백이 두터울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뻗으니까 젖히고 있습니다. 일단 수를 늘려놓고 바깥의 흙돌과 싸울 생각이고요. 흙도 이은 다음 바로 귀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상변을 받는다거나 해서 여유를 부린다면 예를 들어서 젖힌 수로 이런 여유를 부린다면 백이 귀를 살았을 때 흙 석점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백이 너무 두텁죠. 그래서 흙은 이렇게 두지 않고 젖혀서 잡으러 갑니다. 백도 계속해서 막은 다음 날일자로 씌워서 수상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흙이 물론 이제 젖힌다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붙일 때 젖혀서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진행은 흙이 잡더라도 백의 바깥의 세력이 좋아서 흙이 좋지 못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번에는 한 칸을 띄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붙여간다면 지금 흙이 젖혀서 나갈 수가 없는 장면이니까요. 넉점이 거꾸로 잡히게 됩니다. 한 칸을 띄워놓고 다시 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 칸을 띈 수가 득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흙이 약간 곤란해 보이는데 여기서 두 칸을 띈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가 신기한 수인데요. 자, 이 수는 얼핏 봐서는 백이 찌르고 끊어서 흙이 잡으면 이렇게 치고 뚫어서 넉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흙은 이 교환만 해두고 젖혀서 105점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게 좋은 수였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조여가야 하는데요. 아까 백이 조인 형태에서 이 돌과 이 돌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백의 세력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은 흙도 충분히 둘만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3-3에 들어간 다음 끊어가는 수는 주변에 굉장히 두터울 때 둘 수 있는 수법이니까 한번 꼭 써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9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어깨 짚어간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바둑을 자세히 보시면요. 백의 실리와 흙의 세력으로 갈리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변의 흙 모양이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지금 이제 보통 뭐 두는 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적당히 밀고 혹은 밀고 뛸 때 어딘가 들어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길 들어간다거나요. 사실 이런 진행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백이 전체적으로 얇아서 백이 뭔가 흙진영에 돌입을 하는데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장면입니다. 특히 흙이 공격을 하다가 세력이 또 추가로 생기면요. 상변에 들어가는 수도 때에 따라서 상당히 강력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은 전투를 피하고 유연하게 둘 필요가 있는데요. 실전에 김명훈 프로는 이곳을 세 칸을 띄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수법이었는데요. 흙이 막으니까 좌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두 칸을 벌려갑니다. 무조건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젖혀가니까 좌하는 받지도 않고 눈목자로 달려갑니다. 역시 어느 정도는 내주고 빨리 안정을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김명훈 프로는 전투를 좋아하는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전투를 피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백이 엷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도 벌렸으니까 잡히진 않을 거고 얘도 벌렸으니까 위험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변의 흙이 그리 커질 일도 없다. 라는 생각이겠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찐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0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막아서 하변을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하변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좌측, 우측, 좌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흙이 이제 이쪽을 벌리고 한 칸을 뛸 때 뛰어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흙 넉점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지금은 이 백의 포로 하나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고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래 조금 맛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흙이 뛰게 된다면은 절대 수를 낼 수가 없거든요. 백이 다소 미흡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변을 이제 바로 움직이는 것은요. 흙이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은 치받고 끊어서 우변에서 뭔가 수가 날 듯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흙이 잡기는 좀 힘든 모습인데요. 흙이 이렇게 입구자를 하고 젖혀간다면 백이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인데 실전에는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우하의 뒷맛을 보면서 이 한 점의 포로와 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포로가 있을 때는 포로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자리가 좋은 이유는요. 이런 식의, 지금 이제 낮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도 흙을 보강을 하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벌릴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낮게 벌리게 되면은 백은 차후에 붙인다거나 치중을 간다거나 해서 흙의 우하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흙이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만약에 두 칸을 벌린다면 얘를 입구자로 빠져나옵니다. 지금은 하변의 백돌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자를 두고 젖혀서 잡으러 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백이 다소 위험해 보이지만 젖히고요. 끊을 때 뻗는다면 귀는 귀대로 맛이 나쁘고 이쪽 찝는 것도 있고 이쪽 끊는 것도 있고요. 백은 사실은 이 석점만 제대로 살아가도 만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다소 위험한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은 어떻게 뒀느냐? 흙이 씌워갔습니다. 이 하변의 덩치를 키워서 우변을 쉽게 수를 못 내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백이 계속해서 벌리고 흙도 씌우고 백이 붙여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잡힐 모양은 아니고 하변에 두 칸을 벌리면서 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1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씌워간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은 두 칸을 벌리는 것인데요. 흙이 다가가는 수가 백의 근거를 없애면서 집을 확장하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둬도 큰 불만은 없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 커제 구단은 이쪽을 붙여갔는데요. 여기서 흙의 응수에 따라서 이 한 점을 움직이거나 혹은 움직이지 않거나 여러 가지 시기를 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응수타진이 되는데 이 한 점을 둘러싸고 이 두 기사의 머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자, 우선 원래 많이 두어지는 정석을 한번 보죠. 밑으로 젖히는 게 많이 두어지죠. 젖히고 끊고 뻗고 밉니다. 백은 이제 끊고 뻗은 다음 뻗고 막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석 강의가 주는 아니니까
자, 여기서 백이 두 칸을 벌려가게 된다면요. 보통 때는 이제 이 두 칸 벌린 돌이 약간 엷은 것이 단점인데 지금은 두 칸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좌변에서 거의 완생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백이 약간 기분 좋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흑은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실전입니다. 위로 젖혀갔습니다. 그러자 백이 밑으로 젖혀갔는데요. 잇고 뻗을 때 단수를 쳤습니다. 자, 이때 백의 응수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찌르고 막을 때 막아가는 본래의 정석을 사용을 한다면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흑이 단수를 칠 수도 있지만 하나 정도 더 좌변을 보강을 한다면 지금 좌변은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크게 들어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석이지만 백이 좋지가 않겠고요. 실전은 단수를 칠 때 그냥 이었습니다. 붙일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흑도 귀를 막아야 할 때 밀어갑니다. 자, 그러자 흑도 만약에 뻗고 뛰고 진행이 되다가는 이 한 점이 다시 살아갈 위기에 처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실리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라도 잡겠다 하면서 이곳을 협공을 했고요. 백이 계속해서 젖혀놓고 붙이고 끊어가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 됐는데 서재 구단은 이 좌변의 흑돌이 백돌이 잡혔지만 차후에 흑이 어떻게 둘 때 이곳에 빠지거나 붙이거나 한 칸을 띄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주 번뜩이는 수는 아니었지만 이 주변 배석에 맞는 정석을 두기 위한 변화를 구하기 위한 두 기사의 머리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2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좌변에 흑의 곰마가 떠 있는 상황인데 이곳을 붙이고 젖힐 때 젖혀간 것이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자, 우선 붙이고 젖혀가는 수는 보통은 이곳을 뻗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뻗는 수의 의미는 이 끊는 수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끊는 수를 전혀 노릴 수가 없잖아요. 백 이곳을 뛰고 밀 때 뻗거나 한다면 이 상당히 무거워서 조금은 괴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곳을 젖혀간 것은 그런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가볍게 타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백도 어딘가 일단 약점을 찔러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뻗어가는 것은 이 젖힌 다음에 흑이 이어줄 리는 없죠. 뭔가 가볍게 이곳을 붙여서 타개를 하게 됩니다. 흑이 예를 들어서 잇고 붙인다면은 백이 끼워 이어서요. 호구를 칠 때 단수를 치고 뚫어서 석점만 먹는 진행을 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무거운 있는 돌이 없기 때문에 칠 때 백이 젖혀야 돼요. 그럼 찝는 것까지 선수를 하고 잇기보다는 뭔가 가볍게 이런 식의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흑이 타개가 잘 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끊어가는 것은요. 흑이 잇게 됩니다. 백도 이 한 점이 단수 물리면 곤란하니까 뻗어야 되는데 흑이 붙여가면요. 젖힐 수가 없죠. 끊고 뻗을 때 단수 치면 백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는데 역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백이 단수를 쳤고요. 흑은 예정대로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한 점을 희생을 하고 흑의 형태를 일단은 최대한 좋은 형태로 만들었고 계속해서 백이 두어간 날일자도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는 이제 보통 막는 수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흑이 차후에 호구를 치거나 한다면은 백이 흑을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의 완생에 가깝다고 보셔도 돼요. 이 패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근데 지금 날일자를 했기 때문에 찌르고 막는 수는 선수지만 흑이 지금은 살기 위해서는 2패에 의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흑의 사활을 신랄하게 추궁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날일자에 벌리고 밀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 됐는데 쌍방 수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3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이제 한의저 5%가 날일자로 두니까 서재 구단이 이 날일자를 교환한 다음에 이곳을 들어갔는데요. 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백은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흑이 날일자를 두었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를 받게 됩니다. 이쪽 어딘가 좌상을 타개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백이 이렇게 둔다고 해서 그리 나쁜 바둑은 아닙니다만 흑이 이제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좌변이 공격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서재 구단은 조금 불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곳으로 갔는데 이 수가 이 두 점을 노리면서 동시에 날일자의 약점도 노리는 수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 좌변의 두 점이 좌상의 101점보다 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흑이 이곳을 이제 무시를 하고 이곳을 붙여간다면 백이 물론 이제 좌상을 움직이긴 힘듭니다. 여기서 이제 좌상을 움직이다가는 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상변도 막혔고 그리고 좌변도 도로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좌변을 잡고 좌상기를 죽인다면 물론 좌상기도 상당히 크지만 좌변은 집뿐만 아니라 백이 이제 못 살아있는 돌이 살아가는 전략적인 값어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이곳을 들어가니까 흑은 이렇게 젖히고 이어서 지금 좌변을 살리겠다는 진행을 들고 나왔고요. 백이 그 사이에 이곳을 붙여가면서 거꾸로 좌변에서 이 날일자의 약점을 공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붙였을 때 흑이 뭔가 넘겨주자니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결국은 흑이 이곳을 이제 버티며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백이 그 사이에 맞고 이곳을 붙이고 찌르고 밀어가니까 백은 지금 좌변을 잡으러 가는 수와 즉 상변을 받다가는 좌변을 잡으러 가게 되면 흑이 살기가 조금 힘들죠. 그리고 상변을 이제 거꾸로 백이 잡으러 가는 수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전은 이제 흑이 받지 못하고 좌변을 살았고요. 그 사이에 상변을 거꾸로 좌상을 접수를 하면서 백이 잘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흑이 날일자를 한 수에 백이 거꾸로 날일자의 약점을 찔러간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이 날일자만 보이면은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점을 찔러가시는 수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4번째 시간인데요. 자, 흑이 걸쳐갔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이렇게 받고 처리가 될 텐데 계속해서 흑이 이제 이곳을 키워간다면 지금 우변에도 흑 모양이 좋고 상변에도 지금 흑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흑 모양이 조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백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단기 필마로 우변에 들어간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지금 이 수는 백의 우변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돌을 거꾸로 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좌를 했었던 강약약강 정신으로 봐도 지금 우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흑 두 점이 못 살아있으니까 거꾸로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흑의 응수가 약간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은요.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백이 이제 붙이고 젖혀가면은 순식간에 우변을 다 깨고 살아버리고 흑은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흑이 그다지 탐탁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한 칸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백이 붙이고 젖혀가게 되면은 흑돌이 4개나 있던 장소에서 백이 귀퉁이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뒤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흑의 모양은 이 돌 2개가 중복의 느낌이죠. 역시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붙이고 뻗을 때 씌워갔습니다.
흑돌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보통의 감각일 겁니다. 하지만 백이 붙여가자 거꾸로 이 흑 두 점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물론 이제 최정구단이 한 점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거꾸로 흑을 몰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두지 않고 쉽게 한 칸을 벌린 것도 뭐 괜찮은 수였습니다. 근거의 급소가 되는 자리이고요. 흑이 중앙 어디를 둘 때 넘어가서 일단 우변을 챙긴 다음 차후에 거꾸로 이곳에 어딘가 갈라가는 수를 노리는 이 실전의 수법도 괜찮았습니다. 백이 약간의 정과를 거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5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지금 좌변에 삭감을 온 장면입니다. 그때 백은 그래도 6선이니까 내가 4선으로 집을 지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뒤로 받는 수도 생각이 나고 위로 씌워가는 수도 생각이 납니다. 강동윤 프로는 과연 어떤 수를 선택을 했을까요? 보통 이제 위로 씌워간다는 것은 사실 씌워가서 흑돌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력을 얻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과연 지금 세력을 쌓아서 이득을 볼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실전입니다. 씌워갔습니다. 세력을 쌓아서 이득을 볼 만한 장소를 찾은 겁니다. 흑이 도망을 가자 계속해서 씌워갑니다. 보면은 흑이 이제 4선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잡기는 좀 힘들고 날일자는 오히려 백의 후방을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주 두터운 수법인데요. 이 수를 두지 않고 어딘가를 벌린다면 흑이 차후에 이쪽을 갈라나왔을 때 이 상변의 백돌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두텁게 둬놓고 역습을 이제 노리고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백이 민 다음 밀고 뻗으면서 계속해서 숨을 고른 다음 우변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굉장히 통렬한 수입니다. 지금 이 우변 들어가기 전에 좌변의 형태는 흑이 이렇게 머리가 나와서 흑이 어느 정도 탈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은 한 집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차후에 젖히고 뻗는다거나 날일자로 씌운다거나 하면 순식간에 이런 세력이 생길 수가 있는 장소고요. 백이 들어간 곳에 뭔가 백돌이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흑이 거꾸로 갇힐 수가 있습니다. 좌변의 세력 때문에 우변이 흑이 처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백이 성공적인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흑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백이 만약에 뒤로 받는다면 무난한 방법이지만 이 정도로는 백이 세력을 쌓은 것으로 보상을 얻었다고 하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차후에 젖혀있는 것도 선수고요. 흑은 계속해서 우변을 가볍게 키워가게 될 텐데 이 교환 한 방으로 인해 백의 좌변이 삭감을 당해서 백이 다소 불만인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6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이제 상변의 백을 삭감을 해온 장면입니다.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기분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백이 얼핏 봤을 때는 지금 흑이 살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칸을 뛰기만 해도 생각보다 잡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이 붙이면 흑은 두 칸도 선수고요. 한 칸도 선수고 뻗는 것도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뛰는 것도 선수고 밀어간다면 지금 보시면 치 받는 거 두 개가 선수가 될 수가 있고 백은 상변 관계상 이 지점까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흑이 보시면은 두다 보면은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거의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공격은 언제 하느냐? 지금 보시면 백이 공격을 하면서 이쪽에 세력을 쌓고 있는데 이 세력을 이용해서 뭔가 쓸모가 있을 때, 세력을 사용할 장소가 있을 때 이렇게 치워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지금 물론 이쪽에 집을 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리 큰 건 아니고 상변에 백이 삭감된 만큼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백의 실패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프로의 생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다지 생각할 게 없는 뒤로 물러나는 한 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이 계속해서 날일자로 연결을 하자 한 칸으로 연결을 하면서 공격은 거의 통하지 않는 바둑이었고 서로 그냥 살고 살아서 집바둑이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신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7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흙이 이곳을 뻗고 밀 때 뻗어서 지금 하변의 백을 공격을 하면서 사실은 흙을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변만 봐서는 사실 백도 충분히 싸울 만해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죽을 모양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넘다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요. 물론 당장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 백돌들이 못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흙이 실제로 선수를 잡아서 이쪽을 치중을 가면은 안에서 사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이 고전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백이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시점에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흙이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하변 흙의 뒷맛을 노리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흙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수가 생각이 나는데 막는 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백이 젖히고요. 치받고 찔러갑니다. 이때 흙이 곤란합니다. 흙이 이곳을 끊고 이을 수가 없죠. 백이 끊고 밀고 밀면은 자연스럽게 넉점이 잡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두지 않고 막자니 우선 백은 이대로 손을 빼도 상당한 이득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한 방으로 인해 백이 이제 흙이 공격을 할 때 거의 사활에 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백은 젖히고 치받고 뚫는 맛도 노릴 수가 있고 이쪽을 붙이는 것을 선수로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차후에 공격을 갔을 때 백이 이 붙이는 수를 이용을 해서 치받아 간다면 안에서 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거의 공격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의 사활을 확실하게 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이었습니다. 들여다볼 때 있는 수는 이제 중앙 쪽에 선수를 없애서 이 백의 사활을 여전히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요. 백이 계속해서 막아갔습니다. 지금은 막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흙이 별로 좋은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차단을 하고 싶지만 백은 하나 좀 밀어둔 다음 젖히고 젖혀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물론 백이 아래가 거의 산 모습이고 아래가 살았기 때문에 흙이 전체가 위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렇게도 두지 못하고 이곳을 막을 때 젖히고 이어야 했는데요. 백이 계속해서 끊고 돌려갑니다. 이 끊고 돌려간 것은 지금 이미 우하기에서 백이 상당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넉점을 죽이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기보다는 넉점을 죽이고 타협을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여서 나가고 이쪽을 뻗어서 진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넉점을 죽이면서 백은 중앙을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들여다본 교환을 이용해서 하변을 선수를 한 다음 넘어가니까 백은 중앙도 막고 우하를 넘어가면서 이 우변의 백을 굉장히 훌륭하게 살려냈습니다. 이 진행으로 인해 갑자기 백이 우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들여다본 수가 정말 좋은 수였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8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제 흙이 벌리고 백이 날일자를 가자. 백이 한 번 더 지키고 좌변 흙도 약간 약하기 때문에 흙은 사실 이곳에 들어가기보다는 막 밀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거나 뛰거나 해서 자기를 돌보는 수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이제 보통의 감각일 텐데요. 흙은 거꾸로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지금 얼핏 봤을 때는 무리 같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날일자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고요.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강조드린 날일자의 약점을 찔러가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핏 봐서는요, 백이 뭐 붙이고 뻗을 때 뭐 미는 건 선수일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흑이 약간 고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장면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흑은 이렇게 둘 생각이 아니라 붙일 때 젖힙니다. 백은 막아야겠죠. 그때 단수를 하나 쳐둔 다음 나와서 끊습니다. 백은 원래는 날일자를 한 기세가 있기 때문에 뻗는 것이 보통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흑이 뻗어간다면 물론 이제 좌변의 백돌이 잡히진 않습니다. 끊으면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교환으로 인해 백의 자세가 완전히 밑으로 축 처졌고요. 흑이 뛰어서 나가면 차후에 단수 치는 맛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좋은 싸움이 됩니다. 백이 고전이죠. 자, 실전입니다. 지금 끊는 수를 노리는 역습에 백은 어쩔 수 없이 날일자 자리를 지켰고요. 자세히 보시면 백이 연결한 거는 지금 뭐 공배 연결에 불과하고 흑이 붙이고 젖혀가자. 백도 지금은 이 상태에서 타협을 했다가는 백이 지금 돌이 몇 개가 있는데 귀가 다 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이어서 귀를 내주고 살려주는 것은 백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돌이 너무 뭉쳤죠. 자,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기세로 끊고 잡은 다음 밀어서 흑을 몽땅 공격하는 진행을 택했고요. 이 이후에 서로 간에 굉장히 복잡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모양이죠. 날일자를 뒀는데 그 옆을 찔러가 들어간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9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지금 입구자로 좌변을 키워온 상황입니다. 좌변을 어떻게 삭감을 하고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이 입구자를 했을 때 좌변이 굉장히 넓지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백돌이 약간 못 살아 있습니다. 이 백돌이 약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푹 들어갔을 때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중앙으로 같이 끌고 나왔을 때 이 백이 엷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이 엷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좀 행마를 해야 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입구자를 했을 때 그래서 아래쪽은 화약고에 가깝기 때문에 위쪽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로 아래쪽 어디로 들어가는 것은요. 흑이 다가왔을 때 이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흑돌이 아래쪽 흑돌이나 위쪽 흑돌이나 사실은 힘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흑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백돌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의 굉장히 위험한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전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흑의 석점이 약간 약한 걸 보고 있고 백의 약한 돌에서 벗어나서 전투를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흑이 다가올 때 이쪽을 붙여둔 다음 이곳을 차렷을 했는데 이 수 또한 좋은 수였습니다. 이 차렷은 흑의 응수에 따라서 이 백돌을 가볍게 버리거나 혹은 흑이 조금 더 세게 크게 잡으러 가면은 살리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흑 입장에서도 상당히 김이 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칸을 씌워서 두는 것은 백이 건너붙일 때 넘어가는 수가 남게 됩니다. 흑이 차단을 할 때 백이 붙이고 이을 때 넘어서 살아갈 수가 있죠. 흑이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굿자를 두는 것은요. 일단 백이 당장 밀어갈 수도 있지만 당장 밀어가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깎아갔을 때요. 백은 이 좌변을 몽땅 내줬지만 중앙에서 좀 이득을 받고 뒤도 지켰고 입구자까지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 입장에서는 이 차력과 입구자를 선수로 당하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사실은 제일 크게 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교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입구자로 둬서 최대한 크게 먹으려는 진행을 택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백이 중앙을 깎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입구자를 두었다가는요. 백은 건너붙일 수도 있지만 날일자만 두더라도 흙이 다시 연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수가 바뀐 느낌이 됩니다. 흙 입장에서는 먹잔이 남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잡으러 가면 잡을 수가 없는 완전히 계륵 같은 돌이 되어버렸어요. 자, 실전입니다. 이곳을 붙여놓고 차렷을 하자. 흙은 뭔가 좌변에 둘 만한 그런 흐름을 찾지 못했고 밀고 밀어갔습니다. 조금 두터워지면 입구자로 잡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수고요. 백도 중앙에서 삭감을 하면서 흙이 만약에 좌변을 받는다면 그때 가서 넘겠다는 뜻입니다. 중앙에서도 깎고 좌변도 넘으면서 백이 잘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신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프로의 생각 20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우변에 백의 곰마가 있는 상황인데 보통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칸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혹은 뭐 잘 생각해봤자만 붙이고 젖힌다거나 이런 소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법도 없이 날일자를 갔습니다. 이 수가 실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행마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나와 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한 칸을 뛰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칸을 뛰게 된다면 물론 끊어지지는 않지만 들여다보는 수를 당하는 순간에 백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한 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씌워간다면 물론 잡히지는 않겠지만 나가는 틈에 흙의 하변이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이 다소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전입니다. 날일자로 나갔는데 우선 흙은 나와 끊기가 좀 힘들어요. 나와 끊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쳤을 때 지금 뚫는 것과 귀를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호구 자세가 나올 때 주로 날일자를 많이 둡니다. 자, 그래서 흙은 실전에 이곳을 나와 끊지 못하고요. 이곳을 밀어가는 진행을 택했는데 밀어갈 때 백이 계속해서 붙이고 젖혀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진행이 됐습니다. 붙이고 젖혀간 거는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날일자를 이용해서 귀에서 수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귀에서 수를요. 실전에 간략하게 살펴보면 끊고 이자 막아가면서 이 변은 다 죽더라도 귀를 살겠다는 즉 굉장히 가볍게 변화를 구하는 수를 택했습니다. 자, 그럼 흙 입장에서도 이 밀은 수로는 입구자 정도 두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밀고 연결을 한다면요. 아까 보았던 날일자로 한 칸을 뛰는 형태에 비해서 이건 이제 백의 행마가 좀 느렸지만 날일자를 갔기 때문에 한 발을 더 나가면서 약간은 여유있게 타개를 할 수 있게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타개할 때 첫 수로 날일자 많이 쓰니까 실전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1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뻗고 뻗어간 장면입니다. 지금 좌하에 걸친 수에 손을 뺐는데요. 흙의 다음 수는 양걸침이 당연해 보입니다. 백이 붙이고 뻗는다면 붙여서 요즘 많이 두는 정석 진행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이 이제 맞고 이을 때 이어간다면 흙이 지금 좌변을 벌려야 하는 곳에 백돌이 너무 가깝게 와 있어요. 딱 봐도 흙이 고전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이제 양걸침 정석의 함정인데 먼저 이제 백이 손 뺀 곳을 응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걸침 한쪽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상대가 두터울 때에는 양걸침 한쪽이 고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3-3을 파서 피하는 수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모양 바둑이기 때문에 날일자로 씌워간 수가 독특합니다. 뭔가 중앙 쪽으로 돌을 하나라도 더 내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앙 바둑이기 때문에 상대를 눌러가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일자를 가니까 날일자를 가는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바둑이기 때문에요. 이 수로 만약에 다른 수를 두어라라고 한다면 양걸침은 역시 무리에 가깝기 때문에 3-3을 팔 수 있습니다만 백이 맞고 뻗고 날일자를 간다면
중앙바둑에서 백에게 날일자로 중앙을 선점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중앙을 선점을 하겠다는 임기응변의 한 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2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흙이 지금 이제 끊기면 죽으니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이곳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사실 프로들은 이런 공배 연결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여다본 수는 지금 수가 딱 보여서 두었다기보다는 여기를 연결하기 싫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나온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선 흙으로 한번 두어보죠. 실전은 이쪽으로 이었는데 이쪽으로 우선 있는 것은 백은 이제는 있습니다. 이 들여다본 교환은 백한테 상당한 이득인데요. 흙은 차후에 이제 이 두 점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 뚫는 게 남아있어서 약간 제동이 걸려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백이 이쪽을 뛰어나오면 흙은 본래 이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뭔가 하나는 받아둬야 할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조금 견디기 힘들고요. 실전은 이었어요. 이때 이곳을 급소를 날렸는데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제가 프로의 생각을 계속 지금 찍고 있는 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수였습니다. 아, 흙이 대책이 없어요. 자, 우선은 이게 지금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잊고 나서 그 다음에 급소를 때리게 되면 흙은 이 두 점이 가볍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잊기 전에 두었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붙여 나온다면 뚫어갔을 때 백은 지금 이 있는 수를 생략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 수를 한 수 번 겁니다. 흙이 역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전은 지금 흙이 들여다보니까 이곳을 날일자. 이건 이제 받을 자리가 없으니까 약간 이제 10개 그냥 이제 거꾸로 활용을 하겠다. 너 제발 여기 좀 연결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백이 붙여가자. 결국 백은 이 자리를 잊지 않고 효과적으로 연결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흙이 좀 고전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흙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두면은 되기는 하는데 제가 프로라도 이 수는 차마 못 둘 것 같아요. 정수가 아닐 겁니다. 차라리 열더라도 이렇게 버티는 게 정수일 거고 백의 급소가 한 방 멋지게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쪽을 협공을 했을 때 백이 이 입구자를 갔는데 굉장히 특이한 수법입니다. 이 입구자는 실은 정석이 아니에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물론 저도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수의 뜻은 뭐냐면요. 백은 보통 이제 이렇게 붙이거나 뭐 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구자를 한 것은 일단 무조건 차단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흙 보고 상변은 제발 벌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상변은 내가 거꾸로 벌려서 이 흙돌을 끌고 나와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자체는 악수지만 상변을 너무너무 벌리고 싶은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백의 옆에 뻗어나온 돌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흙은 이쪽도 벌려야 하고 이쪽 씌우면 이쪽도 도망을 가야 돼서 흙이 약간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입구자를 두니까 손을 뺐어요. 사실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받으면 상변이 너무 크기도 하고 아직 이 한 점은 백이 한 번 더 둔다 그래서 잡힐 돌은 아니니까 손을 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니까 백은 협공을 해서 이 한 점을 거꾸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흙은 날일자로 나오면서 서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누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지만 하지만 변상일 프로가 이제 이렇게 입구자를 둔 것 자체는 이 벌린 것과 이 한 점을 맛보기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재밌는 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4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하변의 흙과 좌변의 백이 어우러져서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흙이 일단 뛰어나오자니 이렇게 뛰어나오면 뭐 자세가 백이 워낙 좋고요. 우변이 깨지고 있어서 흙이 조금 불만이고, 그렇다고 씌우자니 이쪽을 갈라올 때 조금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흙은 어떻게 뒀느냐? 이쪽을 어깨 짚어갔는데 이게 괜찮은 수였습니다. 어깨 짚어가는 것은 백을 눌러가면서 좌변의 백도를 노리겠다라는 뜻으로요. 지금 특히 이제 어깨 짚어가게 되면은 흑돌이 자연스럽게 이쪽 방면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백돌과 싸울 때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미니까 젖혀버렸고요. 백도 젖히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흑은 귀도 지키고 이쪽도 뻗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변이 깨지는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은 좌변과의 전투가 더 중요하니까 흑이 기분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면서 좌변의 백을 멀리서 압박하고 있는 흑이 성공적인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정환 구단이 이곳에 입구자로 빠져나온 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당히 날카롭고 이바둑의 결정타가 된 수법입니다. 자, 보통은 이런 도를 움직일 때는 이제 어딘가를 밀고 밀 때 뭐 꼬부리거나 뛰거나, 역시 반대쪽으로 밀고 젖힐 때 꼬부리거나 뭐 뛰거나 이런 수를 두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위쪽으로 꼬부리는 거는 밀어갔을 때 흑이 살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꼬부리더라도 백이 쭉 밀면은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쪽을 밀 때도 젖히면은 역시 지금 이건 이제 흑이 민 다음에 행마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붙여나가는 행마 자체도 백이 빠져나갔을 때 좋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인상각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 흑 3점이 무겁고 일단 백은 젖히면서 안형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흑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구자를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보통은 이제 이 백이 이제 그리 약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은 지금 흑이 중앙 쪽에 아주 두터운 세력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바탕으로 백을 세게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입구자를 뒀을 때 백이 여러 가지의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입구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전체의 백을 공격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수를 쳤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한 점을 이렇게 죽이더라도 한 점을 잡았지만 백이 옥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백이 쫓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두는 건데요. 그래서 붙였을 때 흑은 이 한 점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꼬부리거나 하는 행마를 쓸 필요 없이 젖혀갈 수가 있습니다. 백이 단수를 친다면 단수 한 방 치고 이어갑니다. 따야 되는데 막습니다. 물론 상변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매우 공색한 모습으로 흑이 잘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백이 단수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뻗고 딸 때 뛰거나 한다면 백이 전체가 많이 쫓기게 되고 그 사이에 흑은 중앙을 계속해서 두어가면서 중앙 쪽에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붙이고 젖힐 때 단수를 쳐서 살리지 않고 뻗는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못 이긴다고 봤기 때문에 백은 넉점을 살려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젖히고 입구자로 나옵니다. 지금 이 형태는 흑이 백의 강한 돌 사이에서 뭔가 괜히 이제 분란을 만든 것 같지만 실은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백이 상변과 좌변이 못 살아 있어서 매우 곤란한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뛰고 호구를 쳐가면서 지금 상변은 백이 둬야 살 수가 있어요. 둬야 살 수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중앙을 계속 공격해 가니까 중앙 백도 답답하지만 상변도 굉장히 위험한, 여기서 흑이 승기를 잡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6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흙이 지금 이제 우변 쪽에서 2단을 젖혀간 장면인데, 백의 중앙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막 젖혀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먼저 찝어간 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수로 인해 백은 몇 집의 이득을 받고, 몇 집의 이득뿐만 아니라 전략상의, 전술상의 이득도 챙겨가면서 백이 우세한 바둑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자, 찝는 수는 사실은 지금이 아니면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을 뭐 끊은 다음에 찝는 것은 흙이 뻗을 거고요. 물론 젖힌 다음에도 찝는 것은 흙이 뻗을 겁니다. 건너붙이면 되지 않냐 하는데 건너붙인 한 점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붙이지 않고 찝어서 이을 때 차후에 밀거나 혹은 뛰거나 해서 계속해서 흙이 추가로 이곳을 받게 만든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집으로만 이득일 뿐만 아니라 우변 흙의 사활에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절묘한 수순이었습니다. 실전입니다. 아래를 이을 수밖에 없었고 미입니다. 기분 좋은 교환이죠. 그리고 끊은 다음 뛰어갔는데 이 수가 결정타였습니다. 지금 이제 찝은 것을 약간 이용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찝은 교환 때문에 흙의 우변이 약간 미생이에요. 이곳을 내려 빠지거나 혹은 이 급소를 맞거나 어디를 당하더라도 흙이 약간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수로 인해서 백이 우변을 깨고 살게 되면서 백이 우세한 바둑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찝은 한 수로 인해 벌어진 결과였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7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흙이 우측에 세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백이 이제 이 한 점을 뭔가 제압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딘가를 둔다면 흙이 살려 나왔을 때 우측의 흙 세력 때문에 백이 거꾸로 곤마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호구를 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은 우측의 흙이 두텁기 때문에 우측을 조금 굳혀줘도 된다고 생각을 한 이 꾸자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아, 저 보고 바로 감탄했는데 지금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법이었습니다. 자, 이 꾸자를 당하면 미는 게 아프기 때문에 밀어야 하잖아요. 그때 뜁니다. 잡는 수를 보류하고 조금이라도 더 백진영을 키운 수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은 밀어가는 흙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잘 두지 않지만 지금은 중복이죠. 흙이 계속해서 집을 키워간다고 해도 흙은 두텁기 때문에 중복인 반면에 백은 지금 이 호구를 생략하고 집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꾸자는 흙의 반격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수가 되겠는데요. 날일자를 두거나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날일자 때는 흙이 이 한 점을 살려 나오게 됩니다. 한 점을 나오는 순간에 이 건너붙이는 수를 노림을 받기 때문에 백이 어딘가 지킬 때 흙이 뛰어나와서 이거는 흙이 할 만한 싸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꾸자로 흙이 움직일 것에 대비해서 좁게 두어 놓았기 때문에 흙이 좀 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움직이는 거는 미는 게 선수고요. 씌워간다면 물론 흙이 잡히진 않겠지만 흙이 괴로운 모습이 되겠고 민 다음에 뛸 때 움직이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백의 핵마를 흙이 움직일 걸 알고 좁혀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지금 이 호구를 생략하고 집을 한 평이라도 넓히겠다는 이 꾸자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8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지금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백이 지금 약점이 두 군데나 있는데 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변이 죽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있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그럼 이제 흙은 찌르고 나갈 때 이쪽 석점이 되게 커서 단수를 치기 쉽지만 석점은 패석이니까 이쪽을 뻗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백은 전부 공배 연결만 하고 있고 이 돌은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고 그리고 흙은 뻗으면서 하변에 이제 좋은 자리를 계속 두어가고 있기 때문에 백이 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조금 효과적으로 연결을 하겠다고 찌르고 막을 때 쌍립을 서는 것은 선수를 잡을 수는 있는데요.
흑이 일단 귀를 다 차지를 하고 여전히 끊기는 약점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역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조금 곤란해 보이는데 실전에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가 아주 재밌는 수였습니다. 자, 이 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이쪽을 연결을 하거나 혹은 이쪽을 연결하는 것은 전부 공배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을 한다고 해서 흑한테 어떤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따로 살겠다는 생각이고요. X 두 개는 공배니까 두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흑은 실전입니다. 막았고요. 백이 붙여서 넘습니다. 따로 살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표현을 했고요. 흑이 끼워 이으니까 이쪽을 호구 치는 것이 아닌 귀로 파고 들어가서 좀 더 확실하게 귀로 파고 들어갔고요. 단수 치고 잇고 찔러가자 이어서 뒤에서 사는 진행이 나왔습니다. 자, 얼핏 봐서는 이 5점이 너무 엷어서 망했을 것 같지만 귀는 일단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이 흑집을 깨고 산 게 25집 이상 이득을 받고요. 흑은 이 돌을 이제 잡아야 25집이 날까 말까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곤마였음을 감안을 한다면 백도 그럭저럭 잘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이곳을 따면서 좌변의 백이 굉장히 곤란해 보입니다. 백이 이곳을 젖히는 것은 물론 연결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곳을 뻗고 찌른 다음에 끊어가는 것은 얼핏 봤을 때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수 같아 보이지만 흑이 밑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백이 잡을 수는 있는데 이 한 점을 잡아도 사는 공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역시 백이 곤란하죠. 자, 그래서 백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다가 신진서 구단 이쪽을 치중을 갔는데 이게 묘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로 백을 살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여기서 이득을 봐서 백이 우세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흑이 이곳을 넘겨주고 잡으러 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딱 봐도 맛이 나쁘니까 인상각으로 둬볼게요. 자, 백이 넘습니다. 막아야 하는데 젖히고요. 끊을 때 단수가 선수입니다.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호구를 치면은 백이 당장 살아갈 수가 있죠. 역시 흑이 실패가 되겠고요. 자, 그럼 넘겨주는 건 안 되니까 실전에 차단을 했습니다만 백은 찌르고 막을 때 끊어갑니다. 자, 끊으니까 여기 양단수가 걸리죠. 흑이 이제 단수를 쳐야 하는데 그때 끊어갑니다. 자, 흑은 따다가는 백이 이제 이음은 연결이 다 되니까요. 흑은 결국은 이쪽을 치고 딸 때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5점을 잡았지만 백에게 단수까지 선수를 당하니까 흑이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백은 선수로 이득을 보아서 확실하게 우세한 바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2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좌변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흑이 지금 이곳을 뻗는 것은 백이 막았을 때 수상전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흑은 이곳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얼핏 봤을 때는 이곳을 끊어서 단수까지 하나 치고 이렇게 잡는 것이 보통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둔다고 해가지고 뭐 흑이 엄청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흑이 여기서 이쪽을 뻗어간 것이 조금 더 좋은 수였습니다. 놀랍게도 좌변이 잡히지만 이 좌변을 죽이고 타석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백이 막으니까 기어갑니다. 수를 늘려놓고 수상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백이 뻗으면 밀고 뻗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수가 선수고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라고 하더라도 5수고요. 흑은 4수기 때문에 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찌르고 들여다본 다음 단수가 선수고요. 이곳을 막아가면은 백이 잡기는 잡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일단 백의 집이 그리 크지가 않고요. 흑은 이곳을 선수로 막아서 이미 집은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더 하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필승지세가 됩니다. 실전은 결국 이것을 백이 견디지 못했고요. 이곳을 뻗고 밀고 들여다볼 때
견디지 못하고 호구를 쳐서 변화를 구했습니다만 흑이 계속해서 끊고 단수를 친 다음 중앙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니까 지금 백이 일단은 얼핏 봐도 괴로운 모습이고 여전히 좌변은 흑이 언제든지 조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흑이 신민중 구단이 하변을 굳히면서 우세한 바둑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